자, 들어갑시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볼게요. 20세기 초 유럽에서 일어난 과학 문명의 발전은 현실을 이루는 법칙을 하나씩 부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시공간마저 상대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시되어 온 인식에 의문을 품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됐죠? 현실의 법칙을 부정했고 시공간을 상대적인 것으로 밝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사람들이 됐죠? 또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생긴 결과들이네요. 됐지? 자, 그리고 이는 서양의 회화에도 영향을 미쳐서 큐비즘이라는 새로운 미술 양식을 탄생시켰다. 큐비즘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지라 그랬죠? 이 글은 어쨌든 큐비즘에 대한 이야기네요. 두 번째 문단 가봅시다. 이제 큐비즘 설명 들어가겠죠? 갑시다. 큐비즘은, 됐지? 끊어줄게요. 자, 큐비즘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에 집중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야. 달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됐죠? 대상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그 근원적 형태를 그려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사실적 재현에 집중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결국 큐비즘은. 대신에 중요한 게 뭐라고? 본질을 구현하는 거. 근원적 형태를 그리는 거. 됐습니까? 이게 큐비즘이 강조했던 내용이 되는 거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를 위해 대상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묘사는 배제했답니다. 아닌 건 아니야. 확실하게 표시하세요. 됐죠? 구와 원귀 등등 기하학적 형태로 대상을 단순화했다. 그렸다. 대상을 단순화했다. 두 개 따로 하세요. 따로 표시하세요. 덩어리로 체크해서 기억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보십시오. 그리고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했다. 색채 또한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됐죠? 아, 색채는 부차적인 것. 됐죠? 그리고 몇 가지 색으로 제한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큐비즘이라고 하는 미술 양식의 특징을 지금 다 찾아놓은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 괜찮습니까? 이게 문장 개수로 따지면 몇 개 안 되지만 두 문장, 세 문장이죠. 문장 개수로는 세 개지만 사실상 조각조각 내면은 큐비즘의 특징이 지금 일곱 개가 나온 거라고. 큐비즘은 본질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맞지? 큐비즘은 근원적 형태를 그리고자 했다. 큐비즘은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큐비즘은 대상을 단순화했다. 질감과 부피감을 부각했다. 색채를 단순화했다. 몇 가지 색으로 제한했다. 각각이 특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특징 중에 한 두 개, 세 개 뽑아가지고 선택지 만드는 거예요. 일곱 개를 전부 다 쓰지 않는다고. 됐습니까? 자, 내려갑니다. 다음 세 번째. 또한 큐비즘은 됐죠? 하나의 시점으로는 대상의 한쪽 형태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원근법을 거부하였다. 원근법 X네요. 됐습니까? 하나의 시점에서 대상을 보고 표현하는 거 X였던 거네요. 됐습니까? 사실상 두 개는 같은 겁니다. 됐죠? 문제 없죠? 자, 그리고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 시점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다. 괜찮습니까? 자, 이거 내가 쪼개놓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만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선택지에 들어가는 문장을 만들 때는 뒤집어요. 본문에서 얘기한 그대로 써먹지 않는다고. 지금 이 문장 가지고도 바로 하나 선택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 자, 큐비즘은 다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했다. 문장의 선후 관계를 바꾼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 다중 시점을 적용하여 대상의 전체 형태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죠? 그 문장을 통째로 찾으라고 하면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그런 문장은 본문에 없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특징을 지금 파편화해서 지금 벌써 9개째네요. 됐습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7개 정리해놨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한 화면에 그려내고자 하였다. 뭐 이거는 지금 똑같은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죠. 자, 예를 들어 예시네요. 한 인물을 그릴 때 얼굴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했다. 괜찮죠? 다중시점이라는 게 이거죠. 정면, 측면 동시에. 그래서 대상의 전체 형태를 관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뭐 예시는 어려울 게 없네요. 됐죠? 뭐 요 정도만 메모할게요.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움. 괜찮죠? 요 정도는 뭐 얘기해보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윗글에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개념 정의 있었죠? 그치? 특징을 나열한 거 있었죠? 방금 전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연결돼서. 그죠? 큐비즘 양식의 특징을 나열했잖아. 됐죠? 나열도 하나 메모해놓고 넘어갈게요. 나열과 열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됐죠? 큐비즘 양식의 특징을 나열했다. 열거했다. 그리고 예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 정도 내용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큐비즘은 사실적 재현에서 벗어나,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적 재현 아니라고 했죠. 자,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표현하는 거,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뭐 이것도 네모 하나 칩시다. 아,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환기, 불러일으키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문단. 자, 대상의 형태를 더 다양한 시점으로 보여주려는 시도는 다중 시점의 극단화로 치달았는데, 다중 시점이 뭔지 전문단에서 얘기했으니까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 시기의 큐비즘을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거 나왔어요. 분석적 큐비즘의 특징이 뭐라고? 다중 시점이 극단화되었대요. 됐습니까? 자, 분석적 큐비즘은 대상을 여러 시점으로 해체하여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어 표현했고요. 색채 또한 대상의 고유색이 아니라 무채색으로 한정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가봅시다. 여러 시점으로 해체했다. 작은 격자 형태로 표현했다. 무채색을 사용했다. 됐죠? 방금 전까지 우리가 네모 쳤던 거랑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거. 됐죠? 자, 해체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대상은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이것도 세모 치시면 되겠죠?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실제 기출에서도 그랬던 거지만 뒤쪽에 그림 주어주고 너네한테 문제 냈을 때 그림 보고 푸는 거 아닙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달려 있어요, 항상.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따라서 뭐 가는 큐비즘, 뭐 나는 분석적 큐비즘 하는 거지. 그림을 보고 막 얘는 큐비즘 미술인 것 같아.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됐죠? 뒤에 갑시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대상이 무엇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끊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요것도 표시 되죠? 뭘 그린 거야?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뒤에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 추측하게 되는 거. 됐죠? 통해서 무엇인지 추측하는 거. 뭐 이거 두 개는 연결되겠죠? 이렇게 알아볼 수 없고 제목을 통해서 추측하는 정도. 됐습니까? 분석적 큐비즘 얘기가 네 번째 문단이었네요. 다음 갑시다. 자,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죠? 아, 분석적 큐비즘은 그래,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 뭘 그린 건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큐비즘은
화면 안으로 실제 대상 혹은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는 화면 밖 재료를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오케이. 재료를 끌어들였다. 이게 특징이죠. 됐습니까? 이를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됐지? 아, 요거 그러면 쏘리 아예 그냥 얘도 구분하자. 괜찮죠? 종합적 큐비즘이라고 새로운 게 나온 거잖아. 화면 밖에 재료를 끌어들인 거. 됐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괜찮습니까? 대표적인 기법으로 파피에콜레라는 게 있답니다. 파피에콜레 동그라미 칩시다. 아직 뭔지 모르지만 이는 화면에 신문이나 벽지 등 실제 종이를 오려 붙이는 거. 이거네요. 됐습니까? 이게 뭐야? 화면박 재료를 이용한 거잖아. 됐죠?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큐비즘은, 됐죠? 그냥 큐비즘은 종이 붙이는 거 없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종합적 큐비즘은 큐비즘과 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지죠? 종합적 큐비즘은 방금 전에 우리 분석적 큐비즘과 달리 또 가능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또 예시네요. 나무 탁자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됐죠?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나뭇결 무늬의 종이를 직접 붙였다. 됐죠? 화면에 붙인 종이의 색으로 인해 색채도 다시 살아났다. 어이! 색을 쓰네요. 방금 분석적 큐비즘은 무채색만 썼다 그랬잖아. 괜찮습니까? 야, 무채색은 흰색, 검은색, 회색이에요. 괜찮습니까? 채도가 없는 색이니까. 그렇죠? 대신에 종합적 큐비즘은 색상을 다시 활용하네요. 괜찮습니까? 뒤에 갈게요. 큐비즘은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대상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큐비즘이 대상의 형태를 실제에서 해방한 것은 됐죠? 자,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실제에서 해방했다. 이게 뭔 소리야? 전통적인 회화에서 정말 똑같이 그리는 거, 이거에 집중했잖아. 근데 큐비즘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 분석적 일단 다 집어치우고 큐비즘은 일단 뭐였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실제랑 똑같이 그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괜찮습니까? 기하학적인 형태 괜찮습니까? 단순한 거 괜찮습니까? 몇 가지 색으로 제한하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에서 해방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실제와 똑같이 사실적 재현으로부터 벗어난 거. 됐습니까? 자, 이것이 회화 예술의 무한한 표현의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다. 라면서 이는 표현 대상을 보이는 세계에 한정하지 않는 현대 추상회화 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뭐 이거는 마지막 문단은 뭐 큐비즘의 의의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후대에 미친 영향. 요 정도 언급하면서 마지막 했네요. 됐습니까? 뭐 마지막 문단은 크게 난이도가 높은 문단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하여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은 큐비즘이 전통 회화와 다른 점. 첫 번째. 됐습니까? 어, 됐죠? 자, 1. 큐비즘이 전통 회화와 다른 점. 됐죠? 두 번째. 분석적 큐비즘, 종합적 큐비즘. 특성 차이. 구분하기. 됐습니까? 이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네요.
조금 출제자가 공들여서 건드릴 만한 부분들이 이거죠. 문제 없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뒤쪽에 달려있는 문제들 21부터 24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21번.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큐비즘이 사용한 표현 기법. 어떤 표현 기법을 사용했는지 이거 두 번째 문단에 있죠? 이 문단. 됐죠? 큐비즘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 이게 첫 번째 문단 얘기죠? 괜찮습니까? 큐비즘에 대한 다른 허가들의 논쟁. 다른 허가들이 큐비즘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얘기 없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린 거고. 됐죠? 4번. 큐비즘의 작품 경향이 변화된 양상.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봤던 분석적, 종합적인 거잖아. 이게 3사인가? 4, 5인가? 아무튼. 그쵸? 4, 5인가 보다. 그렇죠? 분석적, 종합적.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음, 됐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이네요. 큐비즘이 현대 추상화에 미친 영향.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의. 그렇죠? 후대에 미친 영향. 뭐 21번 같은 거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해 주신 내용도 있으니까 각 문단별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어, 참고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기억 같은 경우 앞에서 확인해 보면 대상이 극단적으로 해체되어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자,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 끊어주시고요.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딱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중 시점에 집착한 결과 대상을 자꾸 해체하게 되었고 그래서 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라고 지금. 괜찮습니까? 됐죠? 근데 이 다중 시점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 거야. 요거. 왜 다중 시점을 큐비즘이 차용했냐고.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기 위해서가 맞냐고. 이것도 따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따로예요. 큐비즘은 대상의 본질을 화면에 구현하고자 했다. 맞지? 그 다음에 큐비즘은 다중 시점에 집착하게 되었다. 맞지? 각각이 맞는 내용이라서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틀린 겁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대상의 변화를 무시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대상의 변화를 무시했다 이런 얘기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식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말도 본문에 없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둘 다 잘못됐어요. 본문에 언급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구나. 3번. 화면의 공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다. 일단 바로 틀렸죠? 됐습니까? 사실적 표현, 실제와 똑같이 이런 거는 큐비즘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됐죠? 그리고 기하학적 형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아니요! 탈피는 벗어나답니다. 큐비즘은 애초에 기하학적 형태를 지향했다고 했어요. 됐지? 그리고 대상의 정면과 측면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건 맞잖아. 괜찮습니까? 이거는 큐비즘의 특징으로 맞는 얘기잖아. 됐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뒤에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미적 인식을 환기한다는 맞잖아.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 이게 틀렸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4번, 5번 선택지 이런 거 어, 흔하디 흔한 장난이지만 너네가 그 흔하디 흔한 장난을 많이들 낚입니다. 됐죠? 그래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하나씩 다 체킹해두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23. A와 B에 대한 설명. 자, A는 분석적, B는 종합적. 됐죠? 음. A는 분석적, B는 종합적.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뭐부터 작업 쳐야지. 달리, 달리, 달리. 괜찮습니까? 모두니까 얘는 그냥 쪼개놓으면 되고.
그렇죠? 자, A는 고유의 색, A는 삽입된 문자로만, B는 작은 격자 형태. 이거 먼저 보는 거라고. 달리는 나중에. 됐지? 자, A. 고유의 색을 통해 대상을 그려낸다. 바로 틀렸죠? 고유색이 아니라 뭐야? 그렇지. A는 무채색 썼다 그랬어요. 됐죠? 오히려 B가 대상 고유색이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두 번째, A는 삽입된 문자로만 대상을 드러낸다. 이건 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그러니까 본문에 분명히 관련된 얘기가 조금 비슷하게 생겨먹은 얘기가 있긴 있어요. 뭐라고? 그렇지. 제목이나 삽입된 문자를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괜찮습니까? 제목이나, 됐죠? 그래서 이번이 틀린 겁니다. 삽입된 문자로만이라고 얘기해서 제목도 가능해요. 자, 3번. B는 A와 달리 작은 격자 형태로 대상을 해체한다. 자, 얘가 조금 주의사항입니다. A가 됐건 B가 됐건 어쨌든 종합적이건 분석적이건 상관없이 일단 얘네 둘 다 뭐야? 어쨌든 공통적으로 큐비즘이잖아. 됐죠? 됐습니까? 근데 작은 격자 형태로 쪼개서 대상을 해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번쯤 의심해 볼 게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큐비즘도 했을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게 왜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는 B와 달리죠.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영역을 확인했어, 만약에. 근데 큐비즘이라고 하는 애 자체가 가지는 보편 특징이었던 거야. 그러면 선택지가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A와 B는 모두가 될 수도 있잖아. 됐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쨌든 결론은 어쨌든 이 글에서 확인했을 때 A는 격자 형태로 해체했어요. 근데 B는 아니었죠. 그래서 3번 틀린 거. 자, 4번 갑시다. B는 A와 달리, 그쵸? B는 화면 밖 재료를 활용했다. 신문지 쪽에서 잘라서 붙였고, 종이 잘라서 붙였고 있었죠? 오케이, B는 맞아요. A는 아니었나? 오케이, 맞아요. 4번이 맞는 말이네요.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A와 B는 질감과 부피감을 살려서 대상을 형상화한다. 얘는 뭐만? A가 아니죠? 괜찮습니까? A는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분해됐다고 했죠. 괜찮습니까? 본문에 정확하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요. 부피감이 사라질 정도로 분해됨. 됐습니까? 됐나? B가 조금 모호해지긴 하는데 B는 질감을 살린 건 맞아요. 근데 부피감은 얘기가 없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는 실제 종이를 오려 붙여서 질감을 나타냈다고. 괜찮습니까? 이거는 본문에 정확하게 워딩이 있어요. 근데 부피감에 대한 얘기는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없는 건 맞아요. 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세모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B의 경우는 질감은 맞는데 부피감이 물음표예요. 괜찮습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큐비즘의 특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B는 괜찮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이거 지금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문제를 완전히 싹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문제를 창조한다. 이게 일단은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원래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야? 원래 기본 틀에서 변형이잖아. 그죠? 사소한 변형들이 들어가겠죠? 그럼 원래 기존에 있었던 게 왜 잘못됐는지, 얘는 왜 맞는 말인지 분석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거예요. 너네가 직접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주는 거랑 달라. 그죠? 자, 24 갑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런 문제 주의해야 된다고? 자, 그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림 보지 마세요, 그냥. 됐죠? 자, 글이 중요합니다. 브라크의 에스타크의 집들은 집과 나무를 그린 풍경화다. 근데 실제와 다르다. 자, 문이 생략되어 있고요. 부피감이 두드러지는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일단 그러면 여기 선택지에서 하나가 지워지네요. 뭐야? 분석적 큐비즘이 아니네요. 됐죠? 왜? 부피감 이때잖아. 됐죠? 그림 보고 푸는 게 아니라는 게 이래서요. 음. 글만 봐도 이 그림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누가 뭐라 그래도 분석적 큐비즘은 아닙니다. 왜? 부피감이 사라졌다 그랬잖아. 됐죠? 그 뒤에 갈게요. 일관성 없이 다양하게 표현됐고 광원이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점에서 한 거죠. 자, 그리고 광원이 하나가 아니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요. 자, 집과 나무는 모두 황토색, 초록색, 회색으로 칠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가 되네요. 분석적 큐비즘은 무채색만 썼으니까 더 확실하게 아니네요. 괜찮습니까? 자, 큐비즘의 시작을 알린 이 풍경화는 처음 공개되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명칭이 기원이 되었다. 읽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네요.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작품이 종합적 큐비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종이 뜯어붙였다 이런 얘기 없잖아. 됐죠? 그러면 그냥 큐비즘 얘기로 묶어서 보되 다만 분석적 큐비즘은 아니다. 까지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1번. 집이 입방체 형태로 단순화된 것은 큐비즘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단순화. 대상의 근원적 형태를 드러낸다. 큐비즘의 특징 맞죠? 오케이. 1번 맞는 말이니까 지우고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풍경의 모습이 실제와 다르다. 맞죠? 괜찮습니까? 관찰한 대상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거. 야, 추측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게 큐비즘의 목적이었어? 아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까? 선택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문장이 항상 굉장히 그럴듯해요. 됐죠? 아, 실제랑 다르니까 대상이 뭔지 추측할 수 없겠구나. 문제만 보고 푸는 애들이 이래서 틀려요. 본문을 항상 고려하셔야죠. 됐죠? 자, 3번. 그림자의 방향이 일관성 없게 다양하게 표현됐다. 위에 있었으니까 넘어가고요. 하나의 시점을 강제하는 원근법을 거부한 거다.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근법 거부, 큐비즘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맞는 말. 당연히 있어야 할 문이 없다. 세부적 묘사는 지양했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본질과 관련이 없다. 큐비즘이 가졌던 생각 맞잖아. 그래서 세부적인 묘사는 빼버리잖아.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래서입니다. 이 세부적인 묘사와 대상의 본질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순화한다고 기하학적 형태로만 이게 결과라고. 됐습니까? 마지막 5번. 색이 이렇게만 제한된 거. 오케이. 색채는 본질을 구현하는 부차적인 요소다. 이거 큐비즘의 특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맞는 말. 됐습니까?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